오늘도 역시 상승 패턴에 대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평선, 일목균형표 기준선, 반디, 까누니 등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해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처캠은 거세저항성 전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암 치료제 FC705가 미국 임상 2회상에서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상에 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립선암은 미국에서 연간 27만 명에 달하는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미국 남성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남성암이다. 퓨처캠의 FC705는 절반의 투여량으로 피폭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경쟁 약물 대비 높은 종양 섭취율로 치료 효과를 최대화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으로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다. FC705의 미국 임상은 메릴랜드 대학 메디컬 센터 유니버시티 of Maryland 메디컬 센터 외 5개 센터에서 진행했으며 임상 일상 결과 ORRD 관적 반응률과 DCR 질병 통제율은 100%로 나타났고 임상에 참여한 모든 환자에게서 PSA 전립선 특이항원 감소가 확인됐다. 주식시장에서는 동사의 주가가 최근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대상 품목 지정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GIF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퓨처캠은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및 생산 판매, 전구체 및 합성시약 생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알자뷰, 파킨슨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피디뷰 등이 있다.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 파킨슨병 진단용 FPCIT와 폐암 진단용 FLT를 상용화, 다약제다 기능의 자동 합성 장치를 자체 개발해 실질적인 PET 방사성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의 알자뷰는 알츠하이머 진단시약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 등이 본격적으로 처방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통상 알츠하이머 환자는 연간 3회가량 PET-CT 영상 촬영을 진행하는데 알자뷰는 영상 검사 시 정맥주사로 투여돼 뇌에 쌓인 비정상적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결합하는 방식을 가졌다. 레켐비 등의 베타 아밀로이드 표적 치료제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진단 시약의 매출 상승도 가시권에 들었다. 피디뷰는 파킨슨병 환자의 뇌내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하는 진단 시약이다. 병의 확진 및 진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11,556명의 환자가 피디뷰를 이용한 검사를 받았으며 올해 역시 약 40억 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FC705의 기술 거래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후보물질은 플루빅토와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 177호를 사용하는 치료제로 중국 기업과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인 단계로 파악된다. 현재 임상 자료를 근거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계약 체결 시 선불금 및 단기 달성 가능한 마일스톤 중국 임상 일상 진입 금액을 합해 약 200억 내지 25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퓨처캠은 중국 계약 이후 FC705에 대한 추가적인 미국 및 유럽 라이선싱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온 상태이다. 이상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수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시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연구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얼마만큼의 효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나온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똘똘이 다시 나오세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가 임상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공식적인 임상 결과가 아님에도 직접 투약받은 환자들의 증상 호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방사성의약품 개발사 퓨처캠의 전립선암 치료제 FC705가 주인공이다. 업계와 회사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이 ADC를 잇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임상 이상은 10월 정도에 마무리되고 빠르면
올해 연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퓨처캠 FC705의 국내 임상 이상에 참여한 전립선암 환자들의 투약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립선암 관련 카페에 7년차 전립선암 환자 A씨의 FC705 임상 치료기가 올라왔다. 과거 엑스탄디아 스텔라스와이자 개발 처방으로 약 64개월간 효과를 본 A씨는 이후 전립선암 환자에서 높게 나타나는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가 높아졌고 지난해 9월 FC705 임상 이상에 참여했다. 임상 참여 전 PSA 수치는 6.58이었는데 1차 투약 후 0.448, 2차 투약 후 0.064, 3차 투약 후 0.018로 떨어져 주치의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투약을 중단하고 3개월 뒤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후기를 남겼다. 이상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이 물병자리 시대입니다. 즉 정보화 시대입니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구석구석 자료를 찾아보면 필요한 정보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구석구석 다 숨어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주식 고수들은 습관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늘 찾아보고 메모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요함입니다. 그분들도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터뷰할 때는 주로 성공한 부분만 부각되어지지만 그 성공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을 밟고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집요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식 투자의 원리를 찾아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주로 연습을 하실 때 냉정한 마인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딱 1년입니다. 1년만 연습해서 그 폼이 몸에 배이게 되면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부분을 일부러 잘라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차트를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최초 상승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1선과 241선의 하락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121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241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왔기에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좀 더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전에 까누니가 뜬 것이 보입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나서 까누니가 등장하면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준선 반딧 까누니 매매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 혹은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훌륭한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긴 보합권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황금 맥점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 이야기했듯 급등이 나왔기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그 자리를 기준선이 기가 막히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아주 훌륭한 메스타점이 된다. 이제 상승 과정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중간에도 매물소와 음봉이 나오고 까누니 타점이 나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지금 캔들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 눈치를 채야 합니다. 제가 저지봐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이 라인까지는 중간에 큰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자리가 없었기에 쉽게 상승을 했지만 이 자리는 가장 무게감 있는 저지바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저지바가 하나 있었네요. 여기입니다. 이 라인을 뚫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주포가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반면에 2차 저항 라인을 뚫어주기에는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 캔들에서도 힘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정작 실질적인 반등은 기준선을 터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고점까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기준선을 살짝 깨기도 했지만 다시 급반등이 나옵니다. 상승 과정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간에도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몸통보다 긴 윗꼬리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저항 라인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런 급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급락이 쌍봉을 형성한 후 급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고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포가 저점 매집으로 급방향 선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반딧대거지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뜨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딧대거지가 계속 출현을 합니다. 까누니도 뜨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까누니가 떴지만 반디들이 계속 출현합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딧대거리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반디들이 출현을 멈추었습니다. 까누니도 떴습니다. 그리고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반등의 신호가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도 그것을 거듭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눌림목 매매에 대해 연구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은 반드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에서 주포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주포는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돈을 많이 썼기에 본전이라도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빠지더라도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 고점에서 팔고 나가야 하는 것이 세력들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은 다시 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급반등을 했지만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뚫기는 했으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 양봉의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멈춘 것이 거래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매집봉이 2개가 보입니다. 주포는 이렇게 언제든지 마음대로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포의 움직임에 따라 잽싸게 따라붙고 또 잽싸게 빠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네요.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21선은 앞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급등이 나왔기에 단기 조정을 보이고 반등하는 자리를 까누니가 찾아준 것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밑에 보조 지표들에서도 여기가 반등의 자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 자리입니다. 단기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큰 범위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단기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정확히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력한 저항 라인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대 양봉에도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아직 소화해야 할 매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역시 저항 라인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습니다. 또다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반딧대거지들이 출현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보아도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음봉이지만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도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1선과 241선을 동시에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황금맥점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깔짝깔짝대지 않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2개를 단숨에 뚫어줍니다. 거래량도 역대급입니다. 주포는 이렇게 개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급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가 어려운 것입니다. 반증에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돌파 시점을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저항 라인이 새로 생겼네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이 라인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의 특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 캔들들과 이 기준선의 이격이 크게 벌어집니다. 차후 이 기준선과 캔들들이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손익비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준선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미련 없이 매도하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서 반등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손실은 짧게, 이익은 크게. 이런 자리들이 손익비가 큰 자리인 것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저항 라인 돌파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윗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저항 라인을 뚫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돌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뚫은 저항 라인이 지지선 역할을 잘 해준다면 신고가 영역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반대로 저항 라인이 깨진다면 다시 밑으로 흘러버릴 것입니다. 오로지 주포의 의지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성크린텍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게 짧게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기준선이 깨졌지만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눌렸다가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기준선이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짝 깨고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엠벨선이 깨질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기준선 근처에서 타점을 잡으면 이렇게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차 상승이 끝나고 길고 긴 1차 하락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오늘 나왔습니다. 반딧대거지들이 등장을 멈춘 자리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입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면 저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S&D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후 지루한 보합세를 이어갑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급등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한 자리입니다. 단기적인 눌림에서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후 까누니 타점들이 여러 개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타점은 여기입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평선도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까누니 타점이면서 동시에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또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최저 거래량 기법이 가장 확실한 타점을 제시하지만 이 기준선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상교육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입니다. 정확히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입니다. 까누니 타점이면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241선을 돌파하였고 121선을 돌파하기 전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긴 하락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U자형 반등이 나올지 한 번 더 흔들고 갈지는 모르지만 반등하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JLK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여기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입니다. 최저 거래량 지점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오늘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자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지 흔들면서 가겠지만
주포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거래량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이 원칙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뷰노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AI 의료 전문기기 업체입니다. 미국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딧대거리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입니다. 동시에 21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기준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양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고 121선과 241선을 뚫어주는 자리가 황금 맥점이 될 것입니다. 뷰노와 함께 큐렉소란 종목도 앞으로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촉망되는 기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